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준희입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계절은 점점 더 푸르러지는데 나라 안팎으로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매우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러시아 전쟁, 또 이라크 전쟁 등 인간의 증오와 탐욕들이 불러온 그런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또 난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약 10년 전에 제가 작곡했던 그 평화를 열망하는 저의 교향시 평화 강강수월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2016년 KBS 교향악단 제704회 정기연주회 위촉을 받아서 작곡되었는데 먼저 그때의 정기연주회 홍보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는 KBS 교향악단이 정상급 타악기 연주자 에벌린 글래니를 만납니다.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유수의 퍼커션 연주자로 활약하는 인간 승리의 아이콘 에벌린 글래니가 슈완테너의 타악기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에벌린 클래니와 함께하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올해 최고의 공연. 작곡가 임준희가 교향시 평화를 한국에서 초연하며 요엘 레비의 지휘 아래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을 연주하는 KBS 교향악단 704회 정기연주회. 여러분의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흥미로운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곡으로는 저의 교향시 평화, 강강수월래 세계 초연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세계적인 그 청각 장애 그 타악기 연주자인 에블린 글래니의 슈반트너 타악기 협주곡,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으로 구성되어서 그 당시 클래식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음악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그 2014년부터 시작됐던 KBS 교향악단 전속 작곡가로 선정되면서 위촉받은 두 번째 작품인데요. 첫 번째 작품은 사실 이 유튜브에서도 제가 소개했던 바 있는 그 교향시 용비의 어천가입니다. 그때 그 예술 감독님이 요엘 레비 감독님이셨는데 요엘 레비 감독께서 그 곡을 전체를 정말 안보로 굉장히 훌륭하게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두 번째 곡을 또 위촉을 해주셨는데 사실 용비어천가에서는 종묘 제략이나 또 여민락 같은 우리 전통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면 제가 두 번째 곡에서는 좀 더 우리 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곡을 쓰면 좋겠다 하고 곡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품 위촉을 받았던 2015년 10월 그 당시에도 파리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 또 난민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등 연일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시대인들의 아픔을 접하면서 제가 음악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그 전쟁의 부당성과 또 무고한 사람들, 인간 존엄성의 상실 그런 것에 대한 저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평화를 향한 몸짓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강강수월래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아녀자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이미지, 또 우리 그 민속 선율 중에 강강수월래 하는 그런 민속 선율들이 그를 사용을 해서 곡을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쓰게 됐습니다. 강강수월래는 한가위나 또는 정월 대보름 같은 우리나라 그 고유의 명절에 부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춤추는 그런 민속춤, 다시 말해서 원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강강수월래의 유래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자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 사실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오니 경계를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설로는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막기 위해서 조선 수병들이 매우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왜군이 이제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부녀자들로 하여금 그 남자 복장을 하고 떼지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옥매산이라고 했대요. 그 옥매산 허리를 빙빙 돌게 했다는 그런 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작품에서 음악적으로 그 둥근 원, 이 둥근 원이 그 곡의 시작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혼의 교감을 통해서 평화롭게 이런 부당한 전쟁을 막아내는 그런 이미지를 관현악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은 그 안에 어떤 주제적 선율이나 또는 리듬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둥그런 그런 원의 형상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깊숙이 강강술의 선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요, 음악적으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곡의 시작은 마치 전쟁의 파괴를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이 독주 바이올린 솔로의 아주 슬픈 선율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율 주변에 이 그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는 듯한 하프, 첼레스타, 크로켄슈필, 비브라폰 이런 악기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 광경은 사실 마치 달빛 아래 아녀자들이 하나씩 모여들면서 둥근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이미지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둥근 원의 이미지는 비올라, 첼로, 플루트들이 솔로들과 엮여져서 반복되고 음향 덩어리들은 서서히 쌓아지고 겹쳐지고 마침내 커다란 둥근 원을 그리는 형상으로 돌게 됩니다. 이 선율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강강술래 선율들도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 들어보실까요? 안타깝게도 그 실황 동영상은 그때는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실황 동영상은 없어서 음원으로만 들으시겠습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는 사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리허설을 하고 3월 25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본 공연을 하였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그 음원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음원입니다. 요엘 레비 지휘의 교향시 평화 강강수월래 전반부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반부 부분에서는 강강수월래의 그 춤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티브가 따따디따따띠라라따띠라라 이런 좀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흥겨운 그런 모티브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손에 손을 잡고 평화롭게 춤을 추던 이 원무는 그러나 중간중간에 갑자기 전쟁의 침략과도 같은 그런 강렬한 음향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금관악기들이 강한 그 음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상행하는 선율, 하행하는 선율이 막 충돌을 해서 방해를 받으면서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침략을 물리치는 듯한 그런 클라이막스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모든 곡이 좀 조용해지면서 달빛 속의 원무가 평온을 되찾고 또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비올라 솔로 선율이 조용히 그러면서도 간절함을 담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강강술로의 상행하는 선율이 빠른 리듬으로 반복되면서 평화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꽃처럼 막 날아가는 듯이 곡은 끝나게 됩니다.
음원을 들으니 그때 그 롯데 콘서트홀에서의 어떤 리허설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 롯데 콘서트홀은 국내 최초의 그 빈야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로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이용을 하지만 그때 2016년 8월 19일에 개관을 하였답니다. 근데 저희가 3월 24일 그 개관을 하기 전에 먼저 실험용으로 거기서 리허설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향 그 콜이 어떤지 음향 실험을 이 공연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귀한 기념 어떤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허설 때에 이 홀의 건축과 음향에 관계했던 그런 많은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이 리허설을 지켜보았는데요. 그 당시 정말 그 아주 미세한 음향까지도 특히 타악기 소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홀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미세한 음향들이 퍼져나가서 이 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초청받았던 타악기 연주자 에블린 글렌이는 맨발로 여러 타악기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발의 감각, 마루가 홀 바닥의 감각을 느끼면서 연주를 하려고 맨발로 연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때 왔던 어떤 일본 음향 관계자는 사실 저의 곡이 굉장히 신비하고 독특하고 또 이 홀의 울림에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런 평을 해주어서 굉장히 그때 기뻤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본 공연에서는 요엘 레비 지휘자가 그 곡이 내포하고 있는 제가 원했던 그런 깊은 의미를 너무 잘 해석을 해서 연주를 해줬고요. 특히 그 솔로 선율들이 오케스트라 그 음향과 잘 조화가 되도록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곡을 이끌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각 그 그룹의 음향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때 곡을 만들어 나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전부 안보로 연주를 해줬고요. 또 KBS 교향악단 단원들도 물론 각자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났지만은 그 사운드를 너무 정교하면서도 아주 역동적으로 결합을 해서 곡의 긴장감을 계속 늦추지 않게 연주를 해주어서 굉장히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그 공연을 감상했던 한 평론가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초반에 선보인 임준희 교향시 평화는 현대음악으로서의 새로운 시도가 인상 깊었다. 곡 전반에 짙게 깔린 신비로운 음색과 한국적인 음형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그려냈다. 동시에 긴장감을 연출하는 화성은 평화와 함께 전쟁의 잔상이 남아있는 한반도의 정황을 떠올리게 했다. 세계의 초연곡이란 점을 차지하고라도 음악 본연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다. 이렇게 평을 해주어서 지금도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 3월 25일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공연되었던 저의 교향시 평화 강강수월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품이 계속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전쟁의 부조리와 인간성의 파괴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과 치유의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춤 강강수월래가 담고 있는 아름다움이 세계인의 가슴에 마음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